요즘 자꾸 말수가 줄어들고 입맛도 없어진 것 같아요. 진료실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꺼내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씹는 힘일 줄은 거의 모르십니다. 잘 씹지 못하면 소화가 안 되고, 소화가 안 되면 영양이 떨어지고, 몸이 약해지면 자연스레 말수도 줄고, 사람과의 대화도 멀어집니다. 이 모든 시작점이 바로 입안입니다. 씹는 힘이 약해지는 순간부터 몸은 물론 마음까지도 빠르게 노화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단순히 나이 탓이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사례를 보며 확신하게 됐습니다. 씹는 힘이 약해지면 단순한 식사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과 기억, 말투와 표정, 관계까지 무너진다는 것. 문제는 이 변화가 아주 조용히 시작된다는 겁니다. 음식을 남기기 시작하고, 말수가 줄고, 표정이 점점 없어질 때 그 누구도 이게 입에서부터 시작된 노화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올해 83, 30년 넘게 치아 건강만을 지켜온 현직 치과의사입니다.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며 알게 된 단 하나의 진실. 씹는 힘을 지키는 사람만이 노년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씹는 힘이 줄어들면 생기는 5가지 위험, 틀니와 보철물을 써도 회복되지 않는 기능, 입안 근육 운동만으로 삶이 바뀐 사례까지 83 치과의사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용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씹는 힘이 약해지면 몸 전체가 무너집니다. 씹는 훈련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 하루 한 끼라도 껌을 3분 이상 씹는 분이 계신가요? 대부분은 씹는 걸 식사의 일부쯤으로만 생각하시지요. 하지만 씹는 힘은 단순히 입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노년의 전체 기능을 유지하는 핵심 근육 활동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면 조용히 껌을 꺼내 입에 넣고 3분 동안 꼭꼭 씹습니다. 처음엔 아무런 변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열흘쯤 지나고 나니 턱이 단단해지는 느낌이 오고 입 안이 가벼워졌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식욕의 변화였습니다. 이전엔 밥을 몇 숟갈 뜨기도 전에 포만감이 왔는데 천천히 씹는 습관을 들이니 다시 배가 고파졌고 식사 후에도 속이 편안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드러운 음식만 먹으니까 괜찮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게 턱과 입술 근육을 더 빠르게 약화시킵니다. 씹는 자극이 줄어들면 뇌도 덜 깨어 있고 침샘 자극도 약해져 침 분비가 줄면서 구강 전체가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립니다. 하루 3분 껌 하나로 시작해 보세요. 좌우 어금니로 천천히 번갈아 씹고 혀를 위심몸에 대보며 움직임을 느껴보는 것. 이 작은 훈련 하나가 몸의 활력을 되살리는 시작이 됩니다. 늙어간다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어느 날 씹는 게 귀찮아지고 식사가 줄고 말수가 줄고 생각도 줄어드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시작은 입 안 근육에서 시작된다는 걸 저는 매일매일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한 입에 20번 씹는 횟수가 바꾸는 인생. 예전엔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야 한다는 말이 그저 어른들의 잔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입을 20번 이상 씹는 습관이 노년의 건강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그저 많이 씹는다는 행동 하나만으로 몸에서 동시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소화가 달라집니다. 잘게 부서진 음식은 위에 부담을 주지 않고 부드럽게 넘어가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거나
체하는 일이 거의 사라집니다. 또한 침 속에 포함된 소화 효소가 충분히 음식에 섞이게 되어 장 건강까지 함께 좋아지게 됩니다. 다음은 두뇌 자극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마다 뇌로 혈액이 강하게 흐르고 해마와 전두엽이 동시에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집중력, 기억력, 판단력이 눈에 띄게 유지되거나 회복됩니다. 실제로 치매 초기에 씹기 훈련을 병행한 환자들의 기억력이 천천히 회복된 사례는 꽤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표정과 말투입니다. 많이 씹으면 턱과 볼 근육이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근육의 자극은 입꼬리와 입술, 혀의 긴장을 풀어주고 말을 또렷하게, 표정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70대 후반 어르신은 처음엔 요즘 말할 때 자꾸 흐려진다고 걱정하셨습니다. 틀니도 잘 맞았고 건강도 나쁘지 않았지만 평소 음식을 거의 씹지 않고 넘기고 계셨지요. 그분과 함께 한 입에 20번 이상 씹기를 실천하면서 한 달 뒤에는 말도 또렷해지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오직 씹는 횟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딱 한 가지만 바꾸셔도 좋습니다. 입에 넣은 음식 최소 20번 이상 씹고 삼키기. 그게 입을 지키고 뇌를 깨우고 삶의 기운을 되찾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실천입니다. 틀니나 보철물로는 씹는 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틀니를 했는데도 입맛이 없는 이유, 틀니도 하고 임플란트도 했는데 왜 여전히 밥맛이 없을까요?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아를 채우면 예전처럼 씹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만 틀니와 보철물은 어디까지나 기계일 뿐, 그걸 움직이는 건 결국 내 몸의 근육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로 만든 틀니라도 씹는 근육이 약해져 있다면 그건 그저 입속에 얹어놓은 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진료 중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틀니를 하고 나서도 음식을 대충 넘기거나 아예 부드러운 것만 찾게 되면서 씹는 기능을 점점 더 잃어버리는 분들. 그 결과 입맛이 떨어지고 말수가 줄고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도 줄어들지요. 한 번은 80 가까운 어르신 한 분이 임플란트를 6개나 했는데 예전보다 더 밥맛이 없어요라고 하소연하셨습니다. 검진 결과 씹는 힘을 만들어내는 저작근과 입 주위 근육이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었고 말 그대로 씹는 행위 자체를 잊고 살고 계셨던 겁니다. 그분께는 껌 씹기 훈련부터 시작했습니다. 딱 3분씩 하루 3번. 또 당근이나 오이처럼 너무 단단하지 않으면서도 씹는 자극이 있는 음식을 좌우로 천천히 씹는 훈련을 병행했습니다. 그리고 2달쯤 지났을 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게 요즘은 밥 먹는 게 기다려져요. 그 말이 저에게는 정말 큰 의미였습니다. 틀니나 임플란트는 단지 도구일 뿐이고 그걸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건 오직 내 몸에 훈련된 기억과 힘이라는 것. 보철물로는 씹는 기능을 복원할 수 없습니다. 그 위에 반드시 운동이라는 습관이 올라가야 비로소 진짜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씹는 근육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연습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틀니나 보철물을 장착하면 자동으로 씹는 힘도 되살아날 거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씹는 힘은 회복되는 게 아니라 훈련으로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분 중에는 틀니를 맞춘 뒤에도 여전히 죽과 국만 드시는 어르신이 많았습니다. 처음엔 틀니가 불편해서 나중엔 그냥 익숙해져서
씹지 않고 넘기는 습관이 굳어진 거지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 턱 근육은 더 약해지고 결국 틀니를 해도 아무것도 씹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걸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씹는 근육 훈련입니다. 예를 들어 껌처럼 말랑하지만 저항이 있는 것을 좌우로 천천히 리듬을 맞춰 씹는 연습, 혹은 익힌 당근, 오이, 두부처럼 적당히 질긴 식감을 가진 음식을 가지고 하루에 한두 번씩 씹는 연습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입 주변 근육은 서서히 긴장을 되찾습니다. 또한 단순히 음식만이 아니라 혀를 위심몸에 붙였다 떼기, 입을 다문 채로 볼을 안쪽에서 혀로 눌러주는 운동처럼 입 안전체의 감각을 깨우는 자극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틀니를 하셨다면 그건 치료의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 위에 내 몸의 의지와 습관이 올라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재료로 만든 틀니도 결국은 말 없는 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치아는 돈으로 채울 수 있어도 씹는 힘은 연습으로만 되살아납니다. 그 연습이 하루 단 5분, 껌 하나로 시작될 수 있다면 지금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씹는 힘이 약해지면 말하는 힘도 무너집니다. 혀 근육이 약해지면 삼킴과 발음이 흐려집니다. 혹시 요즘 말을 할 때 자꾸 뭉개지는 느낌이 드시나요? 입안이 마르고 삼킬 때 목에 걸리는 듯한 느낌, 예전보다 대화가 불편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럴 땐 단순히 노화 때문이라고 넘기지 마시고 혀 근육이 약해졌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혀는 우리가 음식을 씹고 삼킬 때만 쓰는 게 아닙니다. 말을 또박또박하게 하게 만드는 중심축이고 음식을 입안에서 모으고 침을 돌리는 데도 필수적인 근육입니다. 그런데 이 혀 근육은 의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굉장히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말끝이 흐려지고 자꾸 되묻는 대화가 늘고 식사 중 사레가 들리거나 목에 걸리는 이물감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매일 아침 아주 간단한 혀 운동을 꼭 합니다. 입을 다문 채 혀 끝으로 위심몸을 천천히 쓸어 올리는 동작, 입을 연 채 혀를 최대한 바깥으로 빼서 왼쪽, 오른쪽으로 천천히 움직여주는 동작, 혀로 볼 안쪽을 누르듯 지그시 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걸 하루 3번, 한 번에 3분씩만 해보세요. 삼킴 기능이 부드러워지고 말할 때 입이 덜 마르며 무엇보다 또렷한 발음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제 손자가 할아버 뭐라고 하셨어요? 하고 되묻는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혀 운동을 매일 빠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다시 손자와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단지 말을 잘하게 된 게 아니라 사람과의 연결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잊고 지낸 혀 근육, 그 작은 근육 하나가 우리 삶 전체의 품격과 존엄을 지켜주는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저는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70대 중반의 여성 환자 한 분이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요즘은 밥을 먹다가 자주 체하고 말도 자꾸 꼬이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건강하게 지내시던 분이었기에 더 의외였지요. 검진 결과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입 안 근육이 많이 약해져 있었고 무엇보다 혀의 움직임이 굉장히 느려져 있었습니다. 특히 말을 할 때 입안이 자꾸 말라서 대화 중간에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고 하셨지요. 저는 그분께 혀 운동을 권했습니다. 복잡할 것 없이 입을 다문 채 위심몸을 쓸어 올리고 입을 열고 혀를 천천히 빼서
좌우로 움직이는 동작, 그리고 혀끝으로 볼 안쪽을 눌러주는 연습까지 하루 3번, 한 번에 3분만 실천해 보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운동이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요즘은 밥 먹는 게 편해졌고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도 다시 즐거워졌어요. 그분은 그렇게 웃으며 말하셨고 제가 보기에도 발음이 또렷하고 표정이 훨씬 밝아졌습니다. 혀 근육은 생각보다 회복이 빠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만 움직여주면 삼킴 기능도 좋아지고 말할 때 입이 덜 마르고 무엇보다 대화에 대한 자신감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근육 회복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말의 힘, 그 연결을 되찾는 과정이자 노년의 삶을 지켜내는 시작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잠에서 일어나며 가장 먼저 혀를 움직입니다. 그게 내 하루를 다시 말하게 해주는 힘이니까요. 표정 근육이 처지면 마음도 늙기 시작합니다. 입꼬리가 내려가면 거울 속 나도 낯설어집니다. 아침 세수를 마치고 거울을 봤는데 예전보다 입꼬리가 내려가 있고 턱선이 무너진 느낌, 괜히 피곤해 보이고 어딘가 모르게 지친 얼굴.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게 단순한 나이 들음 때문만은 아닙니다. 입 주변의 표정 근육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입을 다물고 말을 줄이고 표정을 잊은 채 살아갑니다. 말을 덜 하고 웃음을 잃으면 입술과 턱, 볼 주변의 작은 근육들이 점점 힘을 잃고 결국 얼굴 전체의 인상이 무표정하게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입을 다문 채 양옆으로 입꼬리를 천천히 당기고 5초간 유지한 뒤 푸는 동작, 그 다음 위십술과 아래십술을 번갈아 앞으로 내밀며 부 하듯 바람을 내뿜는 연습, 마지막으로 손가락 끝으로 입가 근육을 시계 방향으로 살살 문질러주는 가벼운 마사지까지 더하지요. 이 3가지를 아침, 저녁 하루 2번만 반복해도 입 주변의 긴장이 풀리고 표정이 부드럽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울 볼 때마다 얘가 나 같지가 않았는데 요즘은 조금씩 예전 얼굴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표정은 단지 얼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한 신호입니다. 입꼬리가 내려가면 마음도 함께 내려앉고 거울 속 얼굴이 낯설어지면 산도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립니다. 하루 단 3분 입꼬리 하나만 올려보세요. 그 작은 근육 하나가 다시 웃고 싶어지는 마음의 첫 움직임이 되어줄 겁니다. 표정이 무너지면 대화와 관계가 달라집니다. 표정이라는 건 우리가 사람에게 보여주는 가장 처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표정이 자꾸 무너집니다. 입꼬리는 내려가고 턱은 처지고 입가엔 긴장감만 남지요. 그렇게 무표정한 얼굴이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과의 대화도 줄어듭니다. 가까운 가족, 친구, 손주와도 괜히 내가 기분 안 좋아 보였나? 하는 걱정에 말을 먼저 걸기가 어려워지는 거지요. 저는 예전 환자 중 한 분이 떠오릅니다. 항상 입을 굳게 다물고 계시던 80대 어르신이었는데 요즘은 사진 찍는 것도 싫고 사람들 만나서 웃는 게 어색해요라고 하셨습니다. 틀니 치료를 마친 후 제가 그분과 함께 한 달 동안 표정 근육 운동을 시작했지요. 입꼬리 올리기, 입술 돌리기, 입 주변 마사지. 단 3가지 동작을 아침 저녁으로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그분이 처음으로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전보다 거울 보는 게 덜 괴로워요. 사람들한테 웃어보는 것도 이제는 덜 민망해졌고요.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운동 효과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구나. 표정이 살아나면 대화도 자연스러워지고 사람과의 거리도 다시 가까워집니다. 그게 바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지요. 웃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을 꺼내줄 표정 근육이 무너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습해야 합니다. 하루 단 몇 분이라도 입을 움직이고 입꼬리를 올리는 연습.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사람 사이의 다리를 다시 놓는 시작이 되어줄 겁니다. 입이 마르면 생각도 마릅니다. 요즘 따라 입안이 자주 마르고 자려고 누우면 헛기침이 잦고 말을 하면 자꾸 입이 붙는 듯한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침샘이 쉬고 있다는 뜻입니다. 입이 마른다는 건 단순히 물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입 안에 생명력이 서서히 줄고 있다는 신호지요. 저는 이럴 때 하루에 3번씩 작은 습관 하나를 실천합니다. 레몬 조각 한 쪽을 입에 넣고 오물오물 30초만 굴리는 것. 산미가 침샘을 자극해 침 분비를 촉진시키고 입안이 빠르게 촉촉해지지요. 레몬이 없다면 매실청을 희석한 물도 좋습니다. 또는 생오이나 당근처럼 씹는데 시간이 걸리는 채소를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것만으로도 침샘은 반응을 시작합니다. 그 외에도 제가 매일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입을 다문 채 혀로 윗잇몸을 천천히 쓸어주는 동작. 이 단순한 움직임 하나가 침샘에 직접 자극을 주어 입안의 순환을 도와주고 마른 느낌을 크게 줄여줍니다. 중요한 건 물을 자주 마시는 것보다 입안 스스로 침을 돌릴 수 있게 해주는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습관이 되면 자는 동안에도 입이 마르지 않고 아침에 말문을 열기도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실제로 저는 예전엔 자다가 입이 말라 새벽마다 벌떡 일어나 물을 찾았는데 이 습관을 들인 이후로는 입안이 편안하고 헛기침도 크게 줄었습니다. 침은 그저 액체가 아닙니다. 그 안엔 소화효소, 면역물질, 상처 회복을 돕는 단백질까지 들어 있습니다. 침이 마르면 말이 줄고 말이 줄면 생각도 멈추고 결국 관계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입안의 작은 움직임 하나로 내 하루의 흐름을 다시 살려내고 있습니다. 한 번은 80대 후반의 어르신을 노인복지관에서 뵌 적이 있었습니다. 항상 입을 반쯤 벌린 채 앉아 계셨고 다른 사람들과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으셨지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입안이 심하게 마르고 혀는 갈라져 있었고 말씀을 하실 때마다 입술이 붙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음식은 거의 죽 종류만 드신다고 했고 식사 자리에서는 늘 조용히 숟가락만 들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분과 처음 마주했을 때 저는 질문부터 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간단한 동작부터 권해드렸습니다. 혀를 천천히 윗잇몸에 붙였다 떼기, 레몬즙을 희석한 물 머금기, 천천히 당근 씹기. 그렇게 하루 3번 30초에서 시작된 연습이 조금씩 그분의 하루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고 그 다음엔 식사 속도가 빨라졌고 한 달쯤 지나자 드디어 그분이 먼저 말을 건네셨습니다. 요즘엔 사람들 말소리가 잘 들려요. 예전보다 말할 때 덜 불편하고 대답도 편해졌어요. 그날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입안이 마르면 사람이 스스로를 닫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입을 다시 여는 건 어렵고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정말 작은 실천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것. 침샘을 깨우는 일, 말을 되찾는 일, 그리고 관계를 이어가는 일은
결코 거창하거나 비싼 일이 아닙니다. 단지 매일 입안의 움직임을 의식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노년의 침묵과 고립에서 다시 세상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씹는 힘이 약해지면 그건 단순히 식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화가 나빠지고 영양이 줄고 몸이 무거워지고 말수가 줄어들며 사람과의 대화도 삶의 활력도 점점 멀어집니다. 그 시작은 작습니다. 부드러운 음식만 찾게 되고 한 입을 서너 번 씹고 넘기게 되고 혀와 입술, 턱 근육을 점점 쓰지 않게 되는 것. 그렇게 입안이 조용해지는 순간부터 노화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3분 껌을 씹는 습관, 한 입에 20번 이상 꼭꼭 씹는 연습, 혀를 천천히 움직이고 입꼬리를 살리는 운동, 이 모든 것이 모이면 다시 식욕이 살아나고 발음이 또렷해지고 사람과의 대화도 편안해지고 무엇보다 거울 속 내가 낯설지 않게 됩니다. 틀니나 보철물은 회복의 도구일 뿐 씹는 힘과 말하는 힘은 내 몸이 다시 기억해내야 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 기능은 매일의 실천으로 천천히 되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입이 마르고 말이 줄고 사람들과 점점 멀어진 느낌이 드신다면 그건 단지 기분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씹는 힘이 줄어든 신호. 이제는 외면하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늙어간다는 건 많은 걸 잃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식욕도 줄고 말수도 줄고 사람들과의 거리도 조금씩 멀어지지요. 하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있다고.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움직임에서 비롯된다고 말입니다. 껌을 씹는 3분의 시간, 입꼬리를 살짝 들어 올리는 그 짧은 순간, 혀를 움직이며 아침을 여는 작은 루틴, 이 모든 것이 노화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삶을 다시 이어붙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입을 움직인다는 건 다시 말하겠다는 뜻이고, 다시 웃고 싶다는 마음이며, 다시 살아가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저 씹습니다. 그저 웃습니다. 그리고 그저 말합니다. 씹는 힘은 곧 삶의 힘이었습니다. 그 작고 조용한 움직임이 제 노년을 지탱해준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조금씩 불편해지고 조금씩 조용해집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씹고 말하고 웃을 수 있다면 그건 아직도 삶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바꾸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공감 필름은 언제나 당신의 건강과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